알뜰맨,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키링과 같은 정치 테마주를 사야 하나?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던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개표 방송을 보시느니라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야 어떻게 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쟁이들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공통적인 부분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수혜업체로는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형 건설사가 유리하냐면은 민간업체의 모든 부분을 맡기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주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면은 소형업체보다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총 여기서 3가지를 이유를 들어줬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성 위주의 해외 수주 전략으로 해외 부분 원가율이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3번째로 장기적으로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 처리,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건설사의 매출의 다각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설사 중에서 여기 하이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선호주를 선택을 하셨는지 딱 보니까 바로 GS건설이었습니다. 이 GS건설은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대형 주택사업자 우선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당사는 재건축 연한 기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비 사업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2020년도에는 112만 호, 그리고 2040년도에는 825만 호로 연평균 10.5% 증가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S건설을 최선호주로 추천한 이유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향후 신사업에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현재는 수처리 시설, 이 기업은 GS 이니마가 됩니다. 유럽 모듈러 주택 등 신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8.6%에서 25년도에는 10%로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신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꼽는 주가 바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주택 호조와 해외 원가율 개선과 해상풍력 개화에 따른 기업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해상풍력 개화에 맞춰서 현대건설과 자회사인 현대스틸 산업의 기업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국내 3GW 이상의 운영사업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GS건설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상위 주택 브랜드를 앞세워서 꾸준한 분양 물량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신사업 부분의 확장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GS건설의 건축 주택 매출액은 2021년도 6조 원에서 25년도에 7.5조 원으로 증가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GPC, 여기서 G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네르마, 배터리 재활용 등의 사업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신사업 라인업들도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S건설의 2022년도 매출액은 9.5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 상승되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8,6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6% 상승되는 부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상승되는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이 좋은 건축, 주택 부분 매출 증가 등에 따른 믹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플랜트 인프라 부분의 원가율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비중은 2023년도에 피크를 찍고 다시 24년도부터 내려가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입니다. 이 현대건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표준화인 BMS의 적용 공사 매출 증가에 따른 해외 부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해상풍력 개화에 맞춰서 주요 플레이어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19.7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8% 상승될 예정이고, 그 다음 영업이익은 9,48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5.8%가 상승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과 주택 부분의 볼륨 증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플랜트, 전력, 토목 부분의 원가율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총 매출 이익률을 보면은요, 플랜트는 8.1%, 전력과 토목은 마이너스 10.9%로 플랜트는 전년도 대비해서 1.1%포인트 상승이 되고, 전력과 토목은 전년도 대비해서 1.8%포인트 상승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개선을 예상하면서 두 부문의 마진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전년 대비해서 507억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서 2019년도 이후에 디커플링 되었던 주가와 수주의 상관관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규제로 인해서 수주가 아무리 많이 발생돼도 주가와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발생될수록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에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GS건설의 특징적인 부분은 폐기물 수처리 부분에서는 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과 수소연료 전지, 발전과 운영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기타 부분에는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에네르마에 1,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상업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의 특징적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현대건설에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USNC 초소형 모듈 원자로에 지분 투자를 375억 원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원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현대건설도 GS건설 못지않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DLENC 역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해상풍력 기자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대우건설에는 드론 제조와 미세먼지 필터, 전기차 충전 업체에 초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보면은요, GS건설은 목표가가 6만 1,000원으로 42.5% 상승할 여력이 있고, 현대건설도 역시 목표가가 6만 1,000원으로 38%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DLENC는 26.8%, 대우건설은 17.2%, 삼성 엔지니어링은 20.3%인데 오늘 해당 기업들이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낮춰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이 건설주들의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보면은요, GS건설은 30% 상승이 되고, 현대건설은 21%, DLENC는 35%, 대우건설은 17%, 삼성 엔지니어링은
8%가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S건설의 매출액은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7%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은 30% 상승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은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의 상승폭은 7%고 영업이익은 역시 7%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GS건설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4%,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 4%,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6%,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51%,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30%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구간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GS건설은 32%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신규 목표가를 내놨기 때문에 이전 목표가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신규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전 목표가는 없었고요. 종가 기준 해서 이번 목표가의 상승 여력은 27%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곱하면은요 3조 6,653.8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3조 9,624억 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행주수를 나누면은 적정 주가는 42,829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46,300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입니다. 역시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 곱하기 PER을 곱하면은요 목표 시가총액은 4조 9,684억 원 정도가 나오고 현재는 5조 3,618억 원이 나옵니다. 역시 현재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행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44,617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48,150원으로서 역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년도의 상승률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LENC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밀고 있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으면서 신규 사업이 기대가 되는 기업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S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히림과 같이 누구와 엮였다 라는 식의 정치 테마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힐 수 있는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내일 당장 여러분들께 해당 주를 무조건 몰빵하시고 많이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뜰맨의 시향 따라잡기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예상치가 7.9%인데 이 7.9%를 상회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초가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들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body's chasing fast, they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d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 I'll do